내가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 네. 이걸 심각한 질환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자, 소리가 났을 때, 아, 야, 이거 고민이다. 뭐가 고민이에요? 공부했잖아요. 아까 그런가요? 선생님이 다 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아, 네. 자, 훌륭한 MC인지 한번. 정답은 X 맞습니다. 오! 이거 틀리면 진짜 선생님 강의 열심히 안 들은 거야. 그럼. 자, 이거 소리 난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무릎에 소리가 나더라도 통증이 없다면은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소리가 날 때 심한 통증이 동반되거나 무리 차는 증상이 동반됐을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자, 퇴행성 관절염 있는 환자는 네. 많이 걷는 걸 자제해야 될까요? 아, 이거 하나, 뭐. 자, 하나, 둘, 둘, 셋. 셋. 네. 자제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많이 안 써야죠, 아껴야죠. 네, 아껴야 돼. 왜냐하면 이 퇴행성 관절염을 네. 많이 써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아끼면 아낄수록 좋다. 근데 정답은 X입니다. 어이, 네, X입니다. 어이, 네. 네? 네. 네. 자, 이게 좀 환자분들이 이거 놀라운데요?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는 건데, 네. 예, 제가 걷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걷는 거는 가능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 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관절염이 생긴 거는 지금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쵸. 네, 그리고 한번 생기게 되면은 어떤 방법을 쓰라도 조금씩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무릎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근육 강화입니다. 아. 주변 다리 근육을 키워서 관절에 가는 부하를 덜어주고 그렇구나. 관절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제일 최소한의 안전한 운동이 걷기죠. 오케이. 네. 근데 걷는 거는 가능하다면 많이 걸으는 게 좋습니다. 아니, 와이프 웬만하면, 자기 걷지 마. 아껴 써야 되니까. 네. 절대 걷지 마. 이랬거든요. 네, 같이 걸어야 산책 되네. 다니시고 같이 운동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럼 무릎이 내가 아플 때 파스를 많이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 자, 네. 하나, 둘, 셋. 나는 반대로. 당연히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되는데 많이 붙인다고는 이게 문제라니까. 많이 붙여. 아니 근데 네. 아플 때는 붙이는 게 확실히 도움이 그럼. 돼요.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입니다. 세모. 네? 네. 세모? 올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어요. 뭐예요? 그럼 왜요? 네. 파가 있는 사람 없는 제가 사람이 있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파스가 우리가 쓰는 목적이 통증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내가 파스를 붙이고 통증이 있어서 운동을 꺼리다가 그래서 통증이 많아져서 많이 걸을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저희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스만 쓰고 나서 안 아프다고 가만히 계시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시면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비슷하게 저희가 뭐 또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냉찜질, 옴찜질이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옴찜질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온찜질이죠. 네, 그러니까 네. 다쳤을 때 이거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이 근육 풀 때는 냉찜질이 좋고 그런 거는 관절염은 온찜질이 좋고. 정답입니다. 네. 너무 잘 알고 맞아요? 계시네요. 네, 맞죠?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관절염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근육에 통증도 생기고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평소엔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쳤을 때 막 붓기가 있을 때는 냉찜질하는 게 도움이 되듯이 네. 혹시 관절염 있는 분들이 걷고 나서 붓기가 있거나 열감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냉찜질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평소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내가 운동하고 나서 붓거나 열감이 있을 때는 차갑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 네.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무릎 질환 종류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뭐 앞도 있고 뒤도 있고 안쪽도 있고 바깥쪽도 있고 그러면 운동 방법도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환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운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닫힌 순환계 운동, 열린 순환계 운동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닫힌 순환계, 순환계, 열린 순환계. 네. 먼저 열린 순환계 운동은 쉽게 설명드리면 내 몸통이 고정된 상태에서 내가 키우고자 하는 근육의 사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많이 하는 대퇴 사두근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니 익스텐션 머신이 있죠. 무릎을 펴는 동작을 하는. 펴는 거. 여기 네, 앉아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펴는 위로 거. 이렇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하는 네. 거. 네네. 네, 그게 대표적인 열린 순환계 운동이에요. 네. 열린 순환. 네. 건강한 분이랑 괜찮겠지만 관절염이 있거나 또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해야 할 운동이고 그러면 반대로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닫힌 순환계 운동이 되겠죠. 닫힌 순환계. 네. 네. 닫힌 순환계 운동을 쉽게 설명드리면은 내가 키우고자 하는 사지를 고정시키고 내 몸통을 움직이는 거예요. 스쿼트다. 네, 맞습니다. 네, 스쿼트. 네, 그래서 무릎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내 발바닥이 네. 운동하는 사이클 내내 좀 되게- 땅바닥에 붙어 있거나
기구에 붙어 있는 운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쿼트. 거기에 해당될 거고 실내 자전거 타는 거 어떨까요? 네. 그러네요. 해당이 되죠. 딱 미는 인정돼 있고. 네, 그런 운동은 운동하는 내내 우리 근육이 항상 긴장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관절 연골로 가는 하중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절염 있는 분들은 열린 순환계 운동보다는 닫힌 순환계 운동 하시는 게 좋고 수술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네네. 특히나 수술 초기에 닫힌 몇 개월 동안은 닫힌 순환계 운동을 충분히 한 다음에 열린 순환계 운동으로 가는 게 올바른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애우기 너무 쉽네요. 다쳤을 때는 다친 순환. 그러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아플 땐 다친 거. 어. 근데 교수님 그러면 약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열림보다 다친으로 시작하는 게 당연합니다. 맞을까요? 더 체중이 나가는 분들수록 더 그렇죠. 열린 순환계 운동을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하게 되면 점퍼에서 뛰어내리거나 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무리가 가요. 네, 그 하중이 많이 가겠죠.